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프로그래밍과 HTML5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외워야 될 거나 이런 건 없고요. 실습도 뒷부분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 웹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웹페이지 만드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역사라든지 주변 환경, 그러니까 배경, 그런 지식을 쌓으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알면 좋고 몰라도 크게 지장받을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의 기본 개념과 구조의 이해, 웹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의 상호 관계, 엄밀하게는 웹 서버하고 웹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뭔지, 브라우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뒷부분에서도 그런 게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걸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웹 문서하고 전자 문서의 차이점. 이 전자 문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모든 파일들을 다 전자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웹 문서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샘플을 한번 제시할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HTML이 어떤 목적으로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HTML5로 웹페이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구, 또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간단하게 실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뒷부분은요. 문서 작성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디버깅 모드에 들어가 가지고 동작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 아니고요. 부담 없이 쭉 그냥 한번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예, 웹의 기본 목적과 구성. 웹. 이 웹,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잡을 때 이게 무엇다, 남한테. 내가 일단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이해한 걸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웹 문서의 기본 목적, 웹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 웹이라고 그러면 웹 뭐라고 생각하죠? 웹은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맞는 표현입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기술을 이용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건데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서비스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어려운가?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웹 구성, 또 웹 문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웹 문서, 웹에서 얘기하는 문서, 웹페이지 이야기하는 거죠. 웹페이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가인데, 웹페이지는 한 사람이 만든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든 사람은 하나, 이용자는 다수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이런 서비스, 이렇게 한 사람이 만든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 자체는 웹이고 그걸 도와주는 기술이 인터넷망, 통신망이죠. 이 통신망에 얹혀서 올려져서 서비스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 거미줄처럼 연결된 통신망, 이걸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웹 문서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 주고받는 정보가 바로 웹 문서라는 거죠. 웹은 웹 서버하고 웹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됩니다.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서버하고 사용자하고 그러니까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웹 서버라는 거는 예, 웹서버. 예, 예. 우리가 얘기하는 포털 사이트죠. 구글이나 네이버 이게 웹서버잖아요. 웹서버 어디 서버 쓰니? 그러면 구글 써, 난 네이버 써, 너 메일 포털은 어디 쓰니? 할 때 그 나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마 좀 범위를 좀 넓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범위를 좁힌다면 이 웹사이트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웹 서버라고 이야기해요. 이 컴퓨터에는 웹사이트가 탑재되어 있던데, 이 탑재된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다. 웹 문서가 있다는 거죠. 이 웹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이런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컴퓨터를 웹 서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웹 문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는 일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웹 서버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웹 서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를 공급하는 그 컴퓨터와 그 소프트웨어, 그 데이터를 통칭해가지고 웹 서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는 웹 사용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웹 서버의 문서를 요청하고 그걸 받아갖고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장치, 그런 소프트웨어를 웹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죠. 크게 봐선 사용자고, 사용자가 어떤 단말기 컴퓨터라든지 모바일을 이용해서 거기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 그걸로 접속을 하게 되죠. 이걸 다 묶어서 웹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요 말이 헷갈릴까봐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표현 적어놨습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IT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 장치 사이에서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접점이나 경계면을 얘기합니다. 어려운가? 그냥 브라우저에 떠 있는 그 화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화면이 쭉 뜨죠.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무슨 기능이 수행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기기를 쉽게 동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썰로 이제 이게 구글에 접속했을 때 하고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틀리죠. 구글에 접속하면 아주 심플하죠. 특별한 거 없고 검색창만 덜렁 뜨는데, 네이버에 접속하면 그냥 쫙 깔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나라, 그 국민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구글이 그렇게 나온 거는 외국인들, 서양, 구글, 미영 이쪽 유럽 사람들이 식사할 때 식탁을 한번 비교를 하고, 식탁과 비교를 하면 보통 미국인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스테이크, 커피 또는 즉 메인 디시 하나 놓고 거기에 사이드 한두 개 놓고 그냥 먹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게 되면 거기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아니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가서 먹을 때도 봐요. 반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주문시키면 햄버거 나오고 뭐 포테이토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 케찹이나 콜라, 음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나면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밥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상, 밥, 국, 반찬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반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쭉 깔려 있잖아요. 그중에서 골라 먹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밥, 국은 제거가 됐지만 반찬은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남아서 다시 잘 정리해갖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는 잔반 문화거든요. 반찬이 남는 그런 식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브라우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나라 밥상을 펼치면 반찬이 쭉 깔려 있죠. 즉 네이버 창을 열게 되면 반찬, 밥, 국이 깔리듯이 모든 내용이 쫙 깔려서 그 중에서 골라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런 문화에서 브라우저가 개발되고 포털,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서양이니까 미국 애들 밥 먹듯이 필요한 메인 디시 하나만 있으면 되고, 필요한 부가적 한두 개 더 놓고 먹는다는 거죠. 작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필요한 것만 보여주게 되면 또 한 단계, 두 단계 골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복잡해지니까, 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복잡해지니까 좀 귀찮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이런 포털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웹 문서는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문화에 맞춰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이것도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을 내가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지만 실제 구성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구성해 주면 됩니다. 좀 더 셌습니다. 봅시다.
웹 문서를 만드는 목적은 한 사람이 만든 문서를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웹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고, 서버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요구가 있을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제공된 정보를 가공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한다,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어떤 통신망에 다양한 사용자들이 붙어 있죠. 서버도 사용자죠. 그래서 아마존 웹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HTML 문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즉 웹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야, 이번에 신작 영화 좀 보여줘. 아니면 이런 새로 나온 제품 좀 보여줘. 내가 이번에 컴퓨터를 사는데 어디가 싼지 보여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웹 서버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다시 인터넷 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즉 사용자한테 정보를 보내게 되고, 그 정보를 브라우저가 이쁘게 표현을 합니다. 브라우저가 이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버가 보내주는 거는 원하는 정보만, 기초 자료만 보내주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이쁘게 꾸며서 나타내는 거죠. 그 꾸미는 작업을 HTML이 합니다. 즉 웹 문서가 하게 되는 거죠. 웹 문서 내용을 받아서 브라우저가 꾸미는 거죠. 이제 말이 좀 엉키긴 하네요. 이 단말은 PC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단말기들이 보급됨에 따라서 인터넷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즉 여러 종류의 기기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사용하는 기기마다 화면 사이즈도 틀리고 사용 방법도 틀리잖아요.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은 터치를 이용하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음성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또는 요즘에 IoT 하게 되면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게 바로 웹입니다. 보통은 웹은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퀄 웹 아닙니다. 인터넷 위에 올라간 서비스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서 서비스는 웹, 이렇게 해야 되죠. 이 클라이언트하고 웹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는 그냥 연결되면 탁탁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웹 클라이언트,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인터넷 창 브라우저에다 주소를 치죠. 그러면 이게 쫙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서버한테 야, 나 뭐 보고 싶은데 이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서버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서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웹 문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서버가 분석을 해서 클라이언트 연락합니다. 그래, 나 준비돼 있어. 뭐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요번에 나온 핸드폰들 좀 보여줘. 그러면 다시 명령을 보내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를 골라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브라우저에 이렇게 이쁘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웹 서버, 이걸 갖다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웹 서버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웹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가 보내준 그 정보를 보기 좋게 나타내는 걸 이걸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그래서 웹 서버는 하드웨어, 거기는 소프트웨어, 웹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웹 클라이언트에는 단말기도 있지만 거기에 구동되는 브라우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밑에 설명 다시 한번 해놨죠. 그래서 이 서버 개념만 잡으면 돼요. 딱 이거다 선을 긋긴 좀 애매합니다. 웹 서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딱 구분해서 이게 서버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 특정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죠. 또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보기 좋게 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브라우저죠. 이런 거 구분하기 바랍니다. 웹 서버가 하는 일이보다 웹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이보다 이 둘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는데 인터넷과 웹은 다른 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 종류가 웹인 겁니다. 즉 인터넷이 더 큰 거죠. 인터넷은 웹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1969년 미 국방성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대학의 연구소에서 활용이 되면서 너무 좋은 기능이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이러면서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또 이런 인터넷에서 사용된 서비스에는 웹 말고도 월드 와이드 웹, 이게 웹입니다. 이거 말고 메일은 웹이라고 안 하죠. 웹에서 보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거죠. 뉴스, 신문, 거기다가 뭐 채팅, 메신저, P2P, 스트핑스, 이거 이제 인터넷 전화기 얘기하는 거, 여기는 인터넷 전화기 이런 건데, 이게 동영상 서비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웹과 다른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에 들어가는 거 웹 문서로 제시되는 건데, 파일 전송도 되는데, 엄밀하게는 FTP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터넷에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썼었는데 사용 때 편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섞여서 막 쓰입니다. 웹 문서 안에 동영상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채팅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파일도 보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버튼 눌러서 바로 이메일 전자우편 서비스로 넘어가서 메일도 보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망에서 나를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죠. 또 IP 주소라고 이야기하죠. 뭐뭐점, 뭐뭐점, 뭐뭐뭐 이렇게 네 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하죠. 보통 이런 걸 이제 IP, TCP/IP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지 보내는 거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본 적이 없구나. 받아는 받죠, 받아는 받죠. 편지 받으면 편지 봉투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내용이 적혀 있죠. 받는 사람이 어디 적혀 있죠? 오른쪽 아래 적혀 있고요. 보내는 사람 왼쪽 위에 적혀 있죠. 편지 봉투를 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어디에 적어라라는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통신 규약, TCP/IP인 겁니다. 거기에 우편 번호도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보 약속,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IP라고 이야기하죠.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월드 와이드 웹, 요게 웹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엄밀하게는. 이거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로 구성되는 정보 전달 및 공유 서비스다. 웹에는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이 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둘이 존재하면서 둘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서비스를 월드 와이드 웹, WWW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이 좋아야 되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이 고속도로라면 웹은 고속도로 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망이 되는 거죠. 경로가 되는 거죠. 일종의 물류산업 같은 거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배송되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배달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과 웹은 다른 거다. 그렇지만 인터넷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니까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까 웹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된다. 웹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준 정보를 받아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그겁니다. 이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보내준 정보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윈도우 OS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최근에 모바일이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열어서 바로 작업을 하죠. 즉 브라우저 열어서 검색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브라우저 띄울 수 있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창. 이 브라우저는 뭐 원조격이 되는 게 이제 거의 뭐 선조 옛날 거 초창기에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분이 많이 쓴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MS 엣지 많이 썼었죠. 이거 많이 썼고요. 그렇지만 뭐 2010년 주변부터 해가지고 아주 파격적으로 이 브라우저 사용자가 다 크롬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일단 빠르고 편하거든요. 빠른 게 중요하죠. 인터넷 속도, 핸드폰도 바꾸는 이유가 뭐죠? 속도잖아요. 디자인도 물론 있지만 뭐 사진이 잘 나와야 되죠.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죠.
그래서 전화가 목적으로 출발이 됐지만 최근에는 전화보다는 인터넷 검색과 다양한 기능들, MP3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 말고도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또 국내에서 개발된 2017년에는 웨일이란 네이버가 개발했죠. 이런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터, 예,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내비게이터인데 뭐 유사합니다. 좀 복잡하게 툴바디에 들어간 거 말고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가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여기 가서 넷스케이프 N자가 딱 뜨는 게 특징이었는데, 아니면 여기 배 보면 이렇게 키라고 그랬나, 이렇게 돌리는 거 뜨는 게 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구글이죠. 구글의 크롬. 구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요즘은 거의 뭐 70%의 사람들이 다 이거 사용하고 있죠. 모바일에서는 거의 더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구글. 우리가 하는 수업은 모두 다 이 크롬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HTML5 표준을 제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빠르기도 하면서 표준을 다 지원을 하니까, 표준이라는 게 이제 최신 기술을 다 적용해서 동작하다 보니까 훨씬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랑 비교하면 이건 1908년인가 9년에 나온 거고, 이거는 2017년에 나왔거든요. 왜 네이버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위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자꾸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안 깔았다면 크롬도 깔아보고요. 웨일도 한번 설치해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뭐 웨일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롬 쓰면서 불편했던 몇 가지 요소가 더 보충이 됐고 기본은 크롬과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게 언제 거냐, 이게 뭐 2020년까지의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입니다. 요 파랗게 그려진 이게 바로 크롬 사용자입니다. 크롬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현재 약 64%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거든요. 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 속도가 떨어진다인데, 이건 또 이유가 있죠. 나온 지 오래되면 기능을 계속 추가하게 되는 거고, 추가하다 보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누렇게나 이게 사파리인데 사파리보다도 사용자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만 써봐가지고, 사파리는 리눅스나 이런 환경에서 많이 또 쓰거든요. 사파리 안 쓰는데 맞죠?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현재는 크롬 브라우저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좋은 거, 많이 쓴다는 건 좋다는 소리입니다. 검증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선 많이 쓰는 거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였습니다. 그냥 알고 있으라고 집어넣은 그림입니다. 처음에 웹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후 이런 브라우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HTTP라는 기본적인 인터넷상의 웹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이분이 거의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브라우저를 만들었고, 이걸 넥서스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습한 내용도 이 내용이죠. 웹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웹 문서 만드는 방법 배우는 거죠. 웹 문서에는 그림도 들어가고 글씨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링크가 걸린,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걸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특정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걸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걸 웹 문서, 웹 페이지라고 하고요. 이런 걸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웹 브라우저죠. 정보를 제공하는 놈이 웹 서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그놈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큰 개념 잡아, 서버가 준 걸 클라이언트가, 근데 클라이언트가 내 기계야. 거기에는 브라우저의 표시가 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앞에 좀 떠들긴 떠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크롬 브라우저라고 그랬죠. 뭐 2008년에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해. 그래서 좋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에 대항하려고 MS에서 엣지라는 걸 추가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봤죠. 어떤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또 이면에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갔는데, 얘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얘는
데스크톱 환경도 잡아먹으면서 컸고 거기다 모바일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게 만들다 보니까 최적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게 만들다 보니까 대박 친 거죠. 근데 이 브라우저는 돈 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질라도 있고요. 이것도 비교적 2000년대 만들어진 것들이죠. 나중에 만든 게 더 좋습니다. 왜? 옛날에 만든 거를 보고 그보다 더 좋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개발된 브라우저, 웨일 브라우저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롬으로 합니다. 이거 크롬 로고인 건 알죠? 음. 예, 요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 이런 추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페이지 만드는 거 배우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IT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 뭐죠? 웹페이지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웹페이지보다 더 큰 원장 꿈이 있죠. 좋은 직장 골라갖고 월급 많이 받고 인간다운 삶 즐기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지. 회사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원하는 사장이 원하는 바를 해야 되는데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죠. 지금 그 능력 배우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애, 그거는 뭘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크톱, 일반적인 컴퓨터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크롬 브라우저가 전체 67%, 한 70%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디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는 15% 정도, 12, 3%, 15% 잡았다겠네.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점유율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 밖에 요즘은 컴퓨터보다도 모바일이 더 많죠. 스마트폰은. 집에 컴퓨터는 하나지만 스마트폰은 가족 수만큼 있잖아요. 아닌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는 막강하게 크롬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블릿, 이게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고 스마트폰이라기엔 너무 큰 거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크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여기도 역시 MS 제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데 TV 요즘에 다 디지털 TV 쓰죠. TV로 인터넷도 되고요. 기가진이 연결하면 뭐 유튜브도 검색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올림픽 지나면서 칼라 TV로 바뀌었고 2010년 이후인가 그때 하면서 디지털 방송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스마트 TV로 넘어왔어요. 이거를 처음에 주창한 게 구글이었거든요. 구글 TV, 그다음 스마트 TV, 지금 그냥 TV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즉 TV가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인터넷상에 연결돼가지고 어떤 콘텐츠, 즉 VOD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구글이 유튜브도 샀던 거잖아요. 지금 검색할 때 구글 들어가요, 유튜브 들어가요. 또 어디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더 유익하고 또 오래 유익하고 또 쓰기가 좋은가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TV 좋죠. 앞으로 뭐 이게 통합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가 유튜브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해갖고 유튜브, TV, 스마트 TV로 인터넷 보게 되면 자동으로 물론 계정이 동일하게 로그인 돼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해서 그 다음 단계 볼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OTT 서비스를 보면 그런 기능 제공하죠.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V도 그런 기가지니까 따로 있지만 스마트폰 자체도 컴퓨터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B 꽂으면 동영상 플레이 되고요. 인터넷으로 잘 돼요 다. 안 써봐서 그렇죠. 다 구글이 옛날에 얘기한 건데. 네, 어쨌든 여기서도 크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롬 사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죠. 시장별로 구분해도 탑이고 전체를 합치면 더 크겠죠. 그 반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는 모바일 컴퓨터 즉 데스크톱에서만 좀 우위를 차지할 뿐 거기서 많이 밀렸죠. 큰 영향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누가 대세다 꼭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은 2020년 기준에 운영체제 그런 단말기들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냐 이거거든요. 데스크톱은 아직은 윈도우입니다. 아직은 윈도우입니다. 크롬 OS는 아직 많이 크롬 OS? 예, 브라우저 베이스로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바일 태블릿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가 막강합니다. 현재 70%, 50%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뭐 데스크톱도 이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크롬북 이런 거 나오거든요. 크롬 OS, 크롬 브라우저만으로 구동되는 그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잘 보면 알겠지만 구글만 있으면 구글 브라우저만 열리면
메일, 동영상, 도서, 음악, 영화, 거기다가 뭐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 다 무료로 쓸 수 있죠. 그러다가 내 엔드라이브 같은 크라우딩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과연 저 윈도우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데스크톱에서 윈도우가 우위를 잡아먹고 있는 거는 데스크톱 컴퓨터는 현재 인텔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고 둘이 짝짝꿍이 돼갖고 장사 잘 해먹었죠. 뭐.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모바일로 넘어갔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 모바일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칩은 인텔이 아니고 ARM이라는 칩이 사용이 됩니다. ARM은 영국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회사인데 삼성 아니, 찍어내기 삼성이 찍어내죠. 아니 대만 TSMC도 찍어내는데 그 ARM이라는 회사에서 도면을 사다가 그 도면대로 칩을 찍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TV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ARM이라는 회사에 로열티를 제출하겠죠. 이 ARM 칩은 모바일 기기는 안드로이드라는 OS에서 최적화되어 있고요. 아주 이 ARM 칩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PC랑 다른 점이 뭐지? PC 막강했는데 왜? PC는 늘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고 이 모바일 기기는 배터리를 쓰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모바일 이동성이 있는 장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런 기능에 전기를 조금 쓰면서 고성능을 발휘하는 칩이 바로 ARM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 ARM 칩을 쓴 것은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고 이게 모바일의 대세다. 그리고 인텔이 못 들어오는 거는 이런 전력 소비도 많고 여러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 여러분이 아이폰을 갖고 있던 아이폰에는 ARM도 안 쓰고 인텔 칩도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알파 칩이 들어 있거든요. 애플 A인지 알파 A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칩이 들어가서 운영이 됩니다. OS도 물론 iOS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칩이 무엇냐에 따라서 OS도 달라지고요. 즉 그 칩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영체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컴퓨터, PC는 인텔 칩, 모바일, 내 스마트폰에는 ARM 칩이 들어있어. 근데 ARM 칩은 ARM이라는 회사는 설계만 하는 회사거든. 여기 도면을 사다 삼성이 찍어내지. 마크에는 ARM도 찍히고 삼성이랑 찍히는데 실제로 도면은 ARM 거, 제조는 삼성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애플은 알파 칩이라는 걸 쓰는데 알파 칩 맞을 겁니다. 오락가락 해가지고 옛날에 알파 칩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 옛날에는 알파 칩 썼는데 여기 알파인지 헷갈려요. 이거는 하여간 칩이 틀려요. ARM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텔 칩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ARM 베이스로 개발된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운영체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ARM이라는 회사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